화제 이슈를 콕 집어 파헤쳐보는 아침의 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관련 소식,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정상급 간에 직접 대화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28분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간 것으로 좀 보세요. 네, 일단 크게 한 6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큰 대미 무역 흑자, 우리가 이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부분.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관세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업 협력 방안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미국산 에너지를 대규모 그냥 규모가 아니라 대규모로 사라. 이 부분.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본다 그러면 지금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이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투자하라.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방위비 분담 이 6가지를 지금 아젠다로 꺼냈고 시장에서는 어떤 아젠다가 나올까라는 이제는 생각만 있었지 이게 확실히 확인된 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는 사실상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 확실한 6가지 아젠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6가지를 놓고 우리 이제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위비 재협상 문제도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도 재협상하겠다 시사를 했잖아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방위비는 어쩔 수 없이 아마 협상 안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바이든 전 대통령과 우리가 이제는 2026년도 방위비 분담을 한 1조 원 정도, 1조 한 6천억 원 정도의 합의를 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내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돈으로 본다 그러면 14조 7천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배 더 넘게 우리는 부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요구를 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거래하는 우리나라가 거래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원스톱 쇼핑 아름답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요 관세라는 이 브릿지 말 그대로 정말 레버리지를 통해서 모든 거를 다 풀어내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관세와 관련 없는 것들도 같이 묶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사실상 이제 무역 장벽 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 같은 것도 분명히 묶어서 처리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방위비 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스톱 쇼핑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느껴지고 이걸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보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협상은 가능하지만 관세 면제는 어렵다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책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줄 건 주고요. 갖고 올 건 갖고 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요. 아까 우리 6가지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산 에너지를 대규모 수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 한마디로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한 LNG 가스전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게 진행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치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만, 일본,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갖고 올 건 뭐냐? FTA 재협상은 절대 막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막아야 되겠고 관세를 아예 그냥 0%의 면제는 FTA 수준으로 0% 면제는 힘들겠지만 관세율을 낮춰주는 거. 현재 25%의 관세인데요. 이걸 한 조금 소폭 낮춰주는 방안으로 해서 아마 절충점을 찾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소폭 반등을 했지만 환율은 2009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정상 간의 통화는 이뤄졌어요. 금융위기 좀 안정화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 관세 문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환율의 이런 불안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봐요. 통화가 됐다고 해서 환율이 급속하게 안정화될 것이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지금 1,473원 됐는데 사실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환율입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환율이 높아지는 나랑 무슨 상관이 하실 텐데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외국에서 물건값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줍니다. 시차를 두고. 내가 이제는 시장에서 물건 사라고 그러면요. 내 월급 갖고는
사실상 더 벅차지는 거죠.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470원대는 사실 시장에서 깜짝 놀랄 환율 그렇죠. 수준이고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1,480원대도 끌어낼 수 있다. 지금 뭐 1,500원대도 열어놓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환율의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나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워낙 국제 시세가 우리나라에 대한 안 좋은 환경으로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환율의 급등세 이런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4%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할 방침인데 이게 지금 미중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예. 무역교육 1위 국가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중간재료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만약에 관세 때문에 수출이 둔화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또 중국 쪽에 들어갈 물건들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예. 특히 지금 104%의 관세율 사실 이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원래부터 미국이 중국 쪽으로 20% 관세했죠. 여기서 34%의 관세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 쪽에서 그럼 우리도 똑같이 34%의 보복 관세 할 거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일타를 날렸죠. 한마디로 그래? 그러면 50% 추가 관세할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지금 104%의 관세가 이제는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아이폰들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이런 IT 제품들은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2배를 더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관세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도 직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관세 폭탄 때문에 중국에서는 일단은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나 이런 개별 국가들에서는 어찌됐든 뭉쳐서 네. 같이 협력을 하자 이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발 관세 폭탄 이후에 다 세계 그런 질서들이 좀 다시 재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EU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도 크고요. 무엇보다 예. 레버리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니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세를 책정해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할 거야라는 이제는 이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한마디로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우리가 이제는 보복 관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재무장관이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하나의 어떤 지렛대로 삼아서 미국과의 어떤 교역을 풀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미국 쪽으로 보복 관세를 한다든지 대응해서 관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사실상 현실상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6조 원대 영업이익을 냈다고 합니다. 실적을 올린 배경이 뭔가요? 일단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모바일 쪽에서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원래 시장에서는요. 컨센서스가 네. 예상치가 한 5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뜯어보니까 6조 6천억 원이나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봤더니 아하 이게 모바일 쪽에서 생각보다 잘 팔렸습니다. 한마디로 S25, 갤럭시 25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예. 이런 점들이 이제는 영업이익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반도체에도요. 사실 이게 가수요가 붙었습니다. 그게 근데 좋은 가수요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관세가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예. 미국 쪽에서 미리 그냥 선주문을 해갖고 다 갖고 갔습니다. 그게 이제는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서 좀 좋게 나왔는데 이게 2분기에 가서는 오히려 이게 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삼성전자에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당장 2분기부터 이제 관세가 모든 호주에 압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1분기는 잘 막은 것 같은데 2분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나라 관세만 맞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50% 넘어가는 게 베트남에서 제조를 하거든요. 베트남의 관세가 46%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도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HBM의 예. 부분이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것밖에는
때는 사실상 지금 기대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해운 지수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거, 물류비가 좀 낮아지고 있는 거는 희소식이지만 예. 역시나 본질의 사업,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의 호조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어떤 과제를 좀 안고 있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제 분야 이슈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